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내용을 두고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사과했지만 당에선 뭐가 문제냐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문제가 없다는 국민의힘의 인식이 경악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 녹취록 보도를 어떻게 봤냐는 질문에 윤석열 후보는 일단 몸을 낮췄습니다. 어찌됐든 많은 분들한테 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인 제가 좀 더 잘 챙기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윤 후보는 사적 대화를 뭐 그렇게 오래 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면서도 선거운동에 바빠서 아내와의 대화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방송에서 사적인 대화를 공개한 건 부적절하다고 각을 세웠고 김 씨가 캠프 운영에 관여한 것 같다는 질문엔 적극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씨의 발언에 큰 문제는 없었다며 일제히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까지 문제될 표현을 한 것 같진 않다고 밝혔고 원희룡 정책본부장도 후보의 가족이나 부인이 그 정도도 안 하는 캠프가 어딨냐고 반문했습니다. 나아가 녹취록 보도는 정치 공작이라는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매우 악질적인 정치 공작 행위로 규정합니다. 도덕적 차원에서도 매우 사악한 행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관심이 있어서 보도를 봤다면서도 관련 언급은 아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저 개인적인 관심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에 더 관심과 기울일 생각입니다. 민주당은 김 씨의 발언들에 문제가 없다는 국민의힘 반응은 경악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역으로 묻겠습니다. 과연 어느 대통령 후보 부인이 김건희 씨처럼 합니까? 어느 후보의 배우자가 기자에게 거액을 제시하며 정보를 갖고 오라는 등 기자 매수를 시도합니까? 정의당도 김건희 씨의 선거운동 관여 발언은 부적절했고 성폭력 피해자 비판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김 씨를 감싸는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8일째입니다. 실종자 수색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다현 기자, 오늘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아쉽게도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은 없습니다. 어제도 저녁 8시까지 수색 작업이 이어졌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어제 소방당국은 앞서 실종자 1명이 발견됐던 지하 1층과 지상 1층의 잔해물을 모두 제거했지만 주변에서 다른 실종자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문제는 실종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건물 고층부는 추가 사고 우려가 커서 본격적인 수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조당국은 구조대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건물 상층부를 수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열린 전문가 회의에선 붕괴 건물 옆에 불안하게 서 있는 타워 크레인이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진단이 나왔는데요. 기울어진 크레인을 해체할 1,200톤 규모의 대형 크레인 2대는 오늘 조립이 모두 끝날 예정입니다. 기존 크레인을 와이어 등으로 보강한 후에 금요일쯤에는 해체 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10개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현대산업개발공사부장과 하도급 업체 현장 소장, 감리 등 총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건축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최근 방역 지표가 나아지면서 앞으로 20일 동안 6명까지 사적으로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주말이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다음 달 6일까지는 6명까지 한 번에 만날 수 있습니다. 방역 지표가 좋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 등은 오후 9시, 학원과 PC방 등은 오후 10시인 영업시간이 유지됩니다. 거리 두기를 일부 조정한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재확산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주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2,679명으로 한 주 전보다 2.6배 급증했습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도 지난주엔 26.7%로 1%였던 3주 전에 비해 급상승하면서 이번 주말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비수도권 확진자가 일주일 전에 비해 7.9% 늘면서
비수도권의 위험도가 낮음에서 중간으로 한 단계 올랐습니다. 호남, 경북, 강원권에서 지역사회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고 집단 사례를 통한 N차 전파 역시 지속될 위험이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334명으로 오늘 발표될 확진자 수는 4,000명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먹는 치료제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 그제까지 39명에게 투약됐는데 환자 상태가 호전되고 있고 위중증으로 악화되거나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는 없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북한이 어제 평양 순안공항 부근에서 또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4번째인데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워싱턴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3자 전화 협의를 갖고 어제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분석을 교환했습니다. 한반도 상황 안정을 위한 향후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3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성김 대표가 전화 협의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한국, 일본 안보에 대한 철통 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오전 8시 50분쯤 평양 순안공항 일대에서 동북쪽 동해상을 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5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며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것을 시작으로 불과 12일 사이에 벌써 4차례나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이렇게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미국은 대화를 통한 외교적 관여라는 원칙을 고수하며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This is not a challenge that any administration would be able to solve in the course of several months. This is a challenge that has developed over the course of years and in fact decades. 북미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당분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출근길 한파가 여전합니다. 오늘도 따뜻한 옷차림은 필수겠는데요. 지금 사흘째 한파특보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9.4도인데 실제 체감하는 온도는 영하 13도 안팎으로 더 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어제 추위 속에 눈도 곳곳에 내렸었죠. 지금 아직까지도 눈이 남아있는 곳이 많아서요. 아침 출근하실 때 빙판길 조심하셔야 할 듯합니다. 눈이 오긴 왔는데 내륙 곳곳에 건조함을 달래주긴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동쪽 곳곳에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연일 화재 사고도 일어나고 있는 만큼 오늘도 불씨 관리 잘해주세요. 오늘 전국 하늘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동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최고 기온 서울이 0도, 대전 3도, 광주 5도 안팎일 예상되고 있는데요. 체감 온도는 더욱더 낮겠습니다. 내일도 내륙 곳곳에 눈이 내릴 텐데 동해안으로 많은 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